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기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냐 질문한 데 대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무례하다고 해서 논란이었죠. 질문 당사자인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는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태도를 시정하라는 건 앞으로 이런 질문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이 아니냐.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홍 수석이 결국 오늘 아침에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홍철호 수석이 뭐 나름 이게 합리적인 분인데, 그러니까 용산에만 가면은 다들 사람이 이상해지고, 게다가 운영위원, 국회 운영위만 나오면은 약간 살짝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공격성이 나와요. 예, 공격성이 나오는데 이거 누구 보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예전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저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 왜 19% 10%대도 하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비아냥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금방 이제 꼬리 내리는 것 같은데 홍철호 정무수석도 좀 나오고 싶은가? 그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정무수석 탈출하고 싶어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누구죠? 부산 박석호 기자. 그냥 국민들이 제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기자고요. 이게 무례한 게 아니라 좋은 질문에 저는 예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하면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본인이 정치인이 공경에 빠지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딱딱 예를 짚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언론계에서 상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종이 아니잖아요, 언론은. 예. 그러니까 제가 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권의 요구하고 상관없이 예전에 김혜령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했던 거 경제가 좋다는 뭐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됐고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실업률은 어떻게 되고 지금 성장률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로 꺾여 있는데 지표들은 다 안 좋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경제가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 자신감은 뭐냐 이 정도를 디테일하게 했으면은 김혜령이 그렇게 욕을 안 먹었어. 근데 약간 비아냥대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국힘 대변인으로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안 좋은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딱딱딱 해주면은 이거는 굉장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언론하고 뭐 정치인하고의 숙명이에요. 그게. 예.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다행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무례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럼 기자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 받아쓰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이렇게 빨리 사과한 것은 처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발언과 이 사과가 홍철호 수석이 그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헷갈립니다. 상당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무리하다라고 그랬으니까 대통령은 이제 마중 나왔잖아요. 오늘 네. 새벽에. 국회에서 고생했다며. 아이고 참 힘들었겠지. 근데 잘했어. 뭐 이렇게 하면 홍철호 수석을 바꾸려고 했다가도 나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구만. 그러면 안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과하니까 뭐야 내가 저기 국회 나가서는 그냥 뭐 밀리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과를 했어? 에이 대가 약하구만. 바꿔버려. 이렇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 이른 아침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 홍철호 수석 통해서 당에 알렸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귀국 후에 본격적인 인사작업 들어갈 거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면적으로 쇄신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MBC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했거든요. 여권에서는 뭐 이번 쇄신이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기자회견하고 아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은 또 이제 보수 소위 말해서 이게 떨어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대통령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보수 분열이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목덜미를 딱 잡혔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제 윤석열 스탠스를 취하면서 어찌됐든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 말은 못 믿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쇄신하겠다, 뭐 이번이 뭐 그런 얘기 맨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 하나 설치하는데도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글쎄요, 진짜 급하면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 또 내년 초까지 지금 뭘 보고서 지금 내년 초까지 하겠다라는 건지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은 뜸을 들어놓고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또 요인이 바뀌면은 그때 또 다른 이유 되고 뭐 이게 매번 반복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27%까지 오른 거는 용산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눈높이가 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0%대 정도면은 기본은 했네. 이게 역대 지금 2년차, 3년차 대통령 중에서 제일 낮거든요. 그냥 다 그래요. 그냥 수치만 봐도 가장 오래 조사한 갤럽을 봐도 제일 낮습니다. 근데 그냥 이 정도면은 회복했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김건희 여사가 저 깜빵 가나요? 이렇게 역술인한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 뭐 김건희 여사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 분 아니야? 너무 이게 기준이 낮아진 거야. 손바닥에 왕자도 쓰는 집안인데 뭐 그 정도야. 뭐 결혼도 역술인한테 물어봐서 윤석열은 여자상이고 뭐 김건희는 남자상이니까 둘이 잘 맞는다. 이명수한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결혼 결정도 역술인하고 하는데 뭐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판단 기준이 너무 후퇴했다. 제가 보기에는 도덕성 기준도 그렇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그래서 뭐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 나오는 게 지금 이정현, 뭐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분들을 안 치면은 정말로 바뀔까? 그리고 조선일보 제목이 김건희 라인 정리할 뜻인데 기사 내용에 김건희 라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 하나도. 뭘 어떤 거를 어떻게 정리한다라든지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생명 연장의 꿈을 하고 있는 딱 그 모양이다. 예.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쇄신을 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쇄신 인사가 과연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총리 후보가 주호영 부의장, 권영세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총리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온다. 쇄신으로 느껴지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 그냥 자리 돌려막기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외교 안보통을 이제 총리로 이렇게 추천할 수가 있다. 그런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가면 그게 쇄신일까? 그건 어떤 의미일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쓴소리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내각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그게 쇄신이지. 그냥 나에서 아무 말 안 하거나 아니면 충성을 보였던 사람을 바꾸는 게 그게 쇄신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를 총리나 아니면 경제부총리를 시키면 와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은 뭔 쇄신이 되겠어요. 저는 근데 요거 짧게 이상민 국정원장설을 보면서 약간 원세훈 평행이동 원세훈도 행안부 장관하고요 국정원장 했거든요. 이명박 때. 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옥 갔습니다. 뭔가 묘하게 뭐 어떤 롤이 있는 건가 그러면은 이게 이상민을 이렇게 앉히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측근을 이렇게 앉히는 게 이거 서울시에서 원세훈 그 국정원장도 전에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이제 같이 일을 해가지고 완전 측근 중에 측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위기감을 느끼든지 정말 못된 짓을 하려고 하든지 국정원에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엔.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나온 전국 지표 조사에서 지금 지난 18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포인트 오른 27%로 나타났어요. 직전 조사는 19%였거든요. 아니 거룩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보수에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으니 이것은 좀 우리가 힘을 다시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더 내려가면은 위험해질 수 있겠다. 그런 결집 현상이 있는 것도 같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았던 게 김건희 여사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안 보이잖아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또한 대통령도 외국 순방 가 계셔서 대통령 부부가 좀 국내에 안 계시고 안 보여서 지지율이 오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판단해 볼 수 있어서 이제 대통령 귀국하셨잖아요. 활동 여러 가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주 후에 MBS 조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 그때 떨어지면은 대통령이 안 계시면 올라가고 계시면 떨어진다. 이런 공식이 성립할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은 네. 김건희 여사는 연말까지만 안 보이시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나오세요? 보이시.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 오. 정확하게. 연말까지는 일단 활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연초부터는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예, 다시 원위치 할 겁니다. 너무 아이고. 그러면 지지율이 그렇게 또 쭉 고공행진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네요.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얘기해 볼게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 최근 한 대표가 이제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다 보니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나온다. 서둘러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 생명 걸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쳤는데 한 대표가 오늘 열린 최고위원 회의 직후에 기자들 만나서 질문 회피한 적 없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질문을 회피하신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고 한 열흘 정도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무처에 얘기를 해가지고 어떠한 사항인지 이미 파악은 다 했을 것 같은데 가족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면 가족이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장해찬 씨 계속 이러면 내가 법적 조치할 거예요. 그게 당연한 수순인데 한동훈의 이름은 아니에요 라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이 밝혀지면 대단히 곤란할 것 같으니까 뭉개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장해찬 씨가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공격하잖아요. 한 20분 전에 또 페북에다 올려가지고 되게 약 올리는 듯한 글을 또 썼어요. 한동훈 대표 측이 아주 부글부글하더라고요. 두고 보자. 뭐 거의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장해찬 씨가 또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빌미는 한동훈 대표가 좋습니다. 밝히면 되는데 왜 열흘 동안 질질 끌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내일까지 보고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타이밍은 왜죠? 늦었죠. 늦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하도 옆에서 그냥 이거 이대로 못 뭉갠다. 이거 밝혀야 된다. 잘못했으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된다. 괜히 사건 키우지 말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오르내리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00%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월요일 경까지는 뭐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 장해찬 씨를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장해찬한테 하고 이제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을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쓰고 그거를 제가 좀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누가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준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니 우리 이현종 논설위원이 하신 건데.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방송에서 내가 언급을 한 거를 그래서 언급하지 않겠다. 인간 말종이라 이게 마지막이다 지금. 지금 네 번째 얘기, 네 번 얘기했잖아 지금 네 번.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신경도 안 쓴다. 솔직히 자기랑 뭐 이렇게 사이도 안 좋으니까. 근데 김주희 대표가 그렇게 한 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사과도 하고요. 그 표현은 이제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온가족 드루킹이라고 온가족 인간 드루킹이라고 지금 비판을 했지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오다 받아가지고 네가 먼저 장해찬 네가 먼저 인간 드루킹 아니었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색을 하면서 장해찬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나는 방송에 나가서 오다를 받은 다음에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의 입장을 얘기한 거지 내가 댓글을 달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댓글팀은 아니다. 댓글팀은 아니라 나는 방송팀이었다. 댓글팀은 따로 있었다. 댓글팀은 따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가 다르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댓글은 또 이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은정 이제 배우자 얘기를 이미 장해찬 씨는 이제 장해찬 전 최고는 지목을 했죠. 지목을 했어요. 여러 정황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다른 사람도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각조각을 다 맞춰보니까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이거를 끔찍하게 싫어한대. 가족 얘기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요. 끔찍하게. 예전에 당대표 후보 시절에 인터뷰 언론사에서 요청을 했을 때도 조건들이 가족 얘기는 절대 물어보지 마라. 이거를 다 거의 조건으로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론사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은 거니까 그 정도로 여러 이유로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털 수 있을지.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진은정 씨가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은 진은정 씨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본인 직장에서도 골라야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업무 중에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시간대가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지금 댓글 달았다면 그러면 이건 직장에서 잘릴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게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이거를 해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진퇴양난인 것 같다 지금.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검사 아니지 않냐, 법무부 장관 아니지 않냐, 정치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 정치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거다.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싫어하면은 정치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게 그냥 논란이 됐을 때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루나 이틀 후에 아이고 제 가족이 연루됐네요. 저는 몰랐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냥 사과했으면 끝날 문제였는데 자꾸 회피하고 언급 안 하고 그냥 질문 안 받고 도망가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장해찬 씨가 계속 저렇게 논란을 부추기니까 사건이 커져버렸잖아요. 정무적인 판단도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오늘도 사실 위법이 아닌 거는 껌껌이 설명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 사실관계 부분을. 근데 질문이 사실은 계속 이 당원 게시판 질문을 계속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 오늘 기사 제목이 저는 보니까 여권의 최대 화제는 김 여사도 명태균도 아닌 당원 게시판 미스터리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런 톤이더라고요. 근데 별게 아닌 문제가 대단히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쫄보 정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마저도 쫄보 정치를 하는구나. 정면 돌파를 해야죠. 뭐가 됐든 사과를 하고 정면 그럼요. 돌파를 해야 되고 이거 뭉개면은 계속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이 표현에서 목덜미 잡혔다 이렇게 친윤들한테 목덜미 잡혔다 그래서 마리오네트 됐다 이렇게 인용돼 가지고 지금 한동훈이 이거 계속 끌려다닐 거예요. 이거 본인이 다른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오늘 그 아까 전에 기자회견 하는 거 저는 요 용어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위법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 드러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은 위법 있다면은 이제 여기 요 법꾸라지들이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위법 있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 드러날 것. 이게 보통은 수사하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수사되고라는 거는 이게 피동태자, 그러니까 능동형이 아니잖아요. 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화 대사로 한마디로 하면은 오빠 쫄았지.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경찰에서
한동훈 얘기를 들을까요? 윤석열 얘기를 들을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용산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당정 관계가 좋고 한동훈의 사안이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도 이런 거에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거는 용산이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RP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뭐 직장 어디 직장 주소네, 뭐 김현장 직장 주소네 어디니까 도곡동이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뭉개려고 하면은 그냥 한동훈으로 해봤더니 없더라.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해봤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뭐 이렇게 경찰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쫄았다 한동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